얘들 안녕? 우리 오늘은 피동 표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동 표현은 능동 표현의 반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교과서랑 함께 볼게요. 교과서는 243페이지입니다. 교과서 243페이지에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문장에서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표현할 때 주어가 자기의 의지대로 한 것. 자, 여기다 줄 쳐볼게요. 한번. 주어가 자기의 의지대로 한 것. 그런 것을 우리는 능동 표현이라고 하고요. 주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대상에 의해 당한 것. 그런 것을 우리는 피동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능동 표현, 뒤에 것은 피동 표현이라고 하죠. 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가 모기에게 물렸네요. 내용을 보면 자, 다음 활동을 통해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탐구해보자. 모기가 아이를 물었다. 여기서 보면 주어는 모기가가 되겠죠. 이게 주어. 그 다음에 아이를은 목적어. 그 다음에 물었다는 서술어가 되겠죠. 자, 내용을 봤더니 주어가 물었네요. 주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죠. 자, 이렇게 의지가 드러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능동 표현이라고 하고, 두 번째 거 볼게요. 아이가 주어네요. 모기에게 부사어네요. 물렸다. 자, 주어는 물렸어요. 주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모기가 물었기 때문이네. 그치? 당했어요. 당한 것. 이렇게 당한 것일 때는 반대로 표현했네요. 다시 쓸게요. 자, 이렇게 당한 것일 때는 피동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쵸? 네. 지금 너네들도 교과서에다가 필기하면서 보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원격 수업이 끝나면 필기를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장, 알죠? 자, 가와 나에서 주어를 찾고 각 문장에 주어가 행위하는지 당하는지를 표시해보자. 당연히 할 수 있겠네요. 가의 주어는 모기고, 모기는 이 주어는 행위를 하죠. 그 다음에 나의 주어는 아이고, 아이는 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능동과 피동 표현에 대해서 개념을 알았습니다. 자, 이건 개념이에요. 자, 개념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표현을 자유자재로 해볼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피동 표현을 바꾸려면, 자, 서술을 잘 볼게요. 물었다. 이런 것은, 이제, 자신의 의지가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능동사인데, 이렇게 피동사. 서술어가 피동형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바꾸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2번에 다음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꿔보자. 이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자, 이쪽에 나오는 능동 표현에서 보면은 덮었다, 잡았다, 밝혔다, 사육한다. 이런 단어들은 다 능동사예요. 그쵸? 주어가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능동사예요. 그거를 피동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시로 하나 나왔네. 덮었다는 피동, 당한다는 의미로 바꿨을 때는 덮였다. 자, 지울게요. 덮였다로 바뀌었네. 자, 이거는 뭐냐면 피동사예요. 피동사. 그치? 피동형으로 바꿨어요. 피동형. 자, 그러면 피동형일 때는 지금 보니까 뭐예요? 의지가 아니라 당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서술어로 바꿔보라는 거야. 어떻게 바꾸느냐? 바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동접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네요. 첫 번째가 자, 피동접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 자, 한번 이 방법을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동접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합니다. 파생적 피동문. 파생적 피동문에는 이, 히, 리, 기와 같은 피동 접사가 쓰여요. 접사. 그치? 접사. 쓸 자리가 없네. 접사라고 너네는 써라. 알겠지? 자, 피동접사. 이히리기, 우구추 같은 게 쓰입니다. 아이고.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덮었다. 덮었다의 기본형은 덮다죠. 덮다. 무언가를 덮었어. 덮다에다가 이를 넣을게. 이를 넣으면 덮이다. 어딘가에 덮였다. 덮이다가 되네. 자, 눈으로 덮이다. 이렇게 됐어. 이런 것이 바로 피동형이 되는 거지. 이제 히를 한번 넣어볼게요. 히. 자, 히를 넣고서는 잡다 한번 볼게요. 잡다. 누구를 잡다? 이거 내 의지지. 거기다가 히를 넣으면 잡히다. 잡히는 건 의지가 아니죠. 당한 거죠. 피동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를 넣어볼게요. 묻다. 길을 묻다 할 때 묻다. 묻다에다 리를 붙이면 이때 묻다는 땅에 미안해. 다시 설명할게. 묻다 하지 말고 물다 해볼게. 물다. 아까 모기가 물다. 자, 물다에다가 리를 넣어볼게요. 물다에다가 리를 넣으면 물리다. 이렇게 소리가 나겠지. 물리다. 그치? 이건 피동형이지. 그치? 또 하나 뭐 쓸까? 믿다. 자, 믿다에다가는 기를 넣어볼게요. 기. 그러면 믿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당한다는 의미로 변하네. 이런 거를 파생적 피동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히리기를 넣어서 피동사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느냐? 두 번째, 통사적 피동문이라고 합니다. 자, 통사적 피동문은 저기 나와 있는 대로 뭐뭐어지다, 그 다음에 뭐뭐가 되다라는 말을 넣어서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 자, 여기에 있는 단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밝히다. 밝히다에다가 어지다를 넣었어. 그러면 밝혀지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런 게 피동형이라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거기 사육한다. 뭐가 사육한다? 나는 뭐 동물을 사육한다 할 때 사육한다. 거기에다가 기본형 되다를 넣으면 사육된다. 누군가에게 나는 사육되고 있어. 사육을 당하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당하다로 해석이 되면 피동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 피동형으로 만들 수 있는 방식이 파생적 피동형, 그치? 그 다음에 통사적 피동형.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섞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이중피동이라고 하는데, 이중피동은 써서는 안 된,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 써놓도록 할게요. 이중피동에 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피동은 맞춤법에서 어긋나는 표현이라고 했어. 쓰면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되는 거야. 한번 볼게. 어떤 걸 예로 드느냐면, 내가 띠부실을 모으다. 근데 내가 모으려고 안 했는데도 애들이 막 줘. 그래서 모여. 그러면 모이다가 되겠죠. 모이다. 띠부실이 모였네? 모이다가 되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파생적 피동형이 되는 거지. 이를 넣어서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모으다에다가 어지다를 합칠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모아지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다 모아졌어. 모아지다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피동형이 한 번씩 쓰이는 거는 가능해. 그런데 이걸 두 가지 다 합쳐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다 합치면 모이에다가 어지다 합쳐져서 모여지다. 이렇게. 이거는 이도 넣은 거고, 이도 넣고 어지다도 넣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이게 이중피동이야. 이런 것들은 쓰면 된다 안 된다? 문법적으로 안 된다. 이중피동은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알겠죠? 똑같은 거 뭐 있냐면, 비슷한 거 뭐 있냐면 믿겨지다. 믿기다 아까 된다고 그랬지? 근데 믿기다에다가 어지다 합쳐져서 믿겨지다 이런 거 안 된다. 알겠죠? 그렇죠? 이런 이중피동은 쓰면 안 된다. 믿어지다 뭐 혹은 뭐 믿기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만 써야지 이렇게 두 가지 다 쓰면 절대 안 된다. 자, 다 배웠죠? 자, 그러면 우리 피동사를 만드는 방법은 배웠고요. 그럼 문장 자체를 바꿔보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말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대로 할 수 있으면 돼.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됩니다. 자, 이거 잘 생각해보고 한번 해볼게요. 옆에다가 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리가 없으니까 위에 조금만 올라가서 써볼게요. 자, 능동사가 들어가 있는 거, 눈이 세상을 덮었다. 곧 눈이 오겠네. 그치? 이러면 좋죠. 자, 눈이 세상을 덮었다. 이런 거 능동 표현이라고 그랬어. 눈이 하고 싶어서 했나봐. 그치? 그런데 이걸 피동으로 바꾸려고 해. 눈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니까, 바꾸려고 해. 바꿔볼게. 피동으로 바꾸는 방법. 자, 얘가 주어고, 얘가 목적어야. 얘가 서술어야. 그치? 자, 그러면 능동문에 있는 목적어를 주어로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세상이 능동문에 있는 주어를 이제 중간으로 갖고 오세요. 눈에 부사어네. 그 다음에 덮었다는 피동형으로 바꾸면 되겠지? 미안, 덮였다 아니고 덮였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덮였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밑에는 여기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주어가 부사어가 되고 얘는 피동형으로 바뀌었네. 자, 이렇게 되면 피동문을 잘 만든 거예요. 이게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너네가 피동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확인할 때 핵심은 뭐냐면 피동문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부사어가 있네요. 목적어가 있을 땐 건 피동문이 아닙니다. 알겠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그는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선생님 이거 밝다에다가 희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쵸? 이희리기 우구추 할 때 희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럼 이거 피동형 아닌가요? 자, 피동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방법은 두 가지. 목적어가 있으면 일단 피동문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95%. 그 다음에 당했다라는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겠죠? 그가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밝힌 건 당한 건가요? 당한 건가요? 아니죠. 그가 새로운 밝히게 시킨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안 배웠지만 사동문입니다. 사동. 그래서 목적어가 이렇게 있고 을을이 붙은 목적어가 있고 이렇게 의미가 사동, 시키다의 의미가 있으면 이희리기가 있어도 피동형이 아니고 사동의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피동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 이 사동문을 어지다를 붙여서 쓰는 거예요. 그럼 바꿔보면 새로운 사실이 그에 의해 밝혔다. 에다 어지다 합쳐지니까 밝혀졌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거 이중피동 아니에요? 희도 붙었고 어지다도 합쳤으니까 아니에요. 이때 희는 사동이라는 거. 그쵸? 어려워요. 그죠?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완전히 깨우치면 당신은 천재입니다. 연습을 해봐야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자,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도둑이, 자,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라고 했으니까 도둑이 경찰에게 잡았다 아니고 잡혔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농장에서 소를 사육한다.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소를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라고 했지. 피동형에서 소가 농장에서 사육된다. 당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자, 된다, 당한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피동표현 맞네요.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한 개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마무리할 내용은 어디로 가냐면 교과서 246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246페이지. 자, 요걸 한번 볼게요. 피동 표현이 들린 사례 한번 볼게요. 요거 할 줄 알면 다 한 거죠. 자, 불리어지는데요 라는 말이 있네요. 다음에 들을 장소는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은 조선을 대표하는 문화재라 불리어지는데요. 자, 불리어지다. 야, 여기는 뭐가 합쳐졌는지 한번 볼까? 부르다에다가 니가 합쳐져서 뭐가 됐겠어? 불리다. 남한테 그렇게 불리다, 당하다 의미가 있네요. 불리다에다가 또 뭐를 합쳤어요? 어지다를 합쳐서 불리어지다가 됐네요. 자, 그럼 피동 표현이 몇 번 쓰였는지 한번 볼게요. 한 번, 두 번 쓰였네요. 자, 이건 이중 피동이네요. 이중 피동. 이중 피동은 어떤 거? 몹쓸 거. 쓰면 안 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중 피동은 잘못된 표현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겠어요? 문화재라 불리는데요. 혹은 불리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불리는데요.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쵸? 요게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요걸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환불 규정. 배송이 끝난 날짜로부터 열흘이 지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환불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피동이 쓰였네요. 이거는 이중이 아니니까 잘 쓰였는데요. 이게 왜 쓰였는지 능동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능동. 이걸 능동으로 바꾸면 누가 환불해주죠? 환불해주는 주체는 누굽니까? 업체겠죠? 우리 업체는 배송이 끝난 날로부터 열흘이 지나면, 열흘이 지난 상품을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능동 표현이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능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피동으로 썼네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 잘못된 것은 아닌데 왜 이런 능동 표현을 우리가 피동으로 했을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업체 입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업체는 뭐를 하지 않는데? 환불해 주지 않는데. 자, 업체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밝히면 이 업체 나빴네? 라고 소비자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피동형으로 바꾸면 업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배송이 끝난 날로부터 열흘이 지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업체를 밝히지 않아도 되네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환불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지지 않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피동형을 언제 쓰느냐? 피동형은 책임을 회피하죠. 회피하고 싶을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피동 표현을 주로 쓰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싶지 않을 때예요. 이런 효과가 있어요. 요거 한번 볼게요. 피동 표현. 피동 표현 사용은 주로 언제 하느냐? 주로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가 확실하지 않아. 그 다음에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해. 그 다음에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거나 내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때 표현합니다. 회피할 때. 자,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는 주체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피할 때 주로 사용하고 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누구인가를 밝히고 싶을 때 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다툴 때 한마디로 공적인 역할에 있는 사람들이 피동문을 많이 쓴다는 것은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회를 살아갈 때 소비자로서, 그 다음에 시민으로서 사회를 살아갈 때 공공의 이익을 담당한 사람이 이런 피동문을 많이 쓴다. 그 사람의 어떤 문장에 피동문이 많다. 그럼 그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구나라고 평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피동문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이 이 사회를 책임질 사람인가? 라고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쓰는 문장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그 위에 볼게요. 능동표현을 피동표현을 바꾸는 방법. 아까 선생님이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요거를 완벽하게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도 허투루 버려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꼭꼭꼭 다 외우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의 피동표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을 토대로 교과서에 지금 선생님이 했던 필기가 그대로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필기 한 것을, 계약이 아니죠. 우리가 다시 대면 수업을 했을 때 선생님이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줄 생각입니다. 꼭 필기에 반영해서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밑에 있는 문제도 풀어보면서 피동표현에 대해서 정확히 익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피동표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안녕!